뉴욕시에서 올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밀지 베이사이드에서 43세 남성이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2세 펠팍 한인 경찰이 상습적으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대선 후보 사퇴 사흘 만에 대국민 연설을 펼쳤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년 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교통안전 비영리 단체인 교통대안은 올해 상반기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127명으로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비전제로 정책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9명보다 6.7% 많은 것이며 사상 최저를 기록한 지난 2018년 87명보다는 1.5배가 급증한 것입니다. 또 보행자 사망자가 61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27% 늘었고 이 중 94%가 대형 SUV와 트럭에 의한 사망사고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운전자 사망은 51명으로 보행자 사망자보다 적었지만 2018년 31명보다는 65% 급증했고 자전거 사망자는 12명으로 지난해보다 36% 줄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차량 운행 속도를 기존 25마일에서 20마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현재 60일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역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한인이 밀집한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43세 남성이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1시경 베이사이드 32-32 208번가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머리에 총을 맞은 43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인 21세 남성은 경찰에게 그의 휴대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 의해 강도당했으며 자신은 사건 도중 다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발생지는 한인이 다수 거주하며 한인 학생이 많은 베이사이드 고등학교 맞은편인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무 한인 경찰이 여성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지난 22일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로 재직 중인 42세 전모 씨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총을 겨누는 등 수년간 폭행을 가했고 어린이 2명을 학대, 위협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전 씨가 뉴저지주 하스브로 하이츠에서 지난 2019년 7월 피해 여성에게 소총을 겨누고 실제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1년 11월 25일 피해 여성을 목을 졸랐고 2022년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에게 수도꼭지를 뜯어서 던지는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전 씨에 대한 폭행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고 고소 내용 일부가 사실로 확인돼 체포로 이어졌다며 전 씨는 2011년부터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파라무스에서 전 씨를 체포했으며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덧붙였으며 피해 여성과 전 씨와의 관계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5월 22일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법원에 자신의 아내와 아내의 전 남편인 리치필드 경찰과 연루된 문제로 경찰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며 펠팍 경찰과 타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소송장에서 2018년 5월 8일 자신의 아내가 전 남편인 리치필드 경찰로부터 당한 가정
가정폭력을 신고한 뒤 같은 해 5월 24일 리츠필드 경찰로부터 테러 위협 혐의로 2차례 조사를 받는 등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단순 폭행 혐의로 체포돼 정직 처분을 받은 뒤 순찰 업무 등에서 배제된 뒤 타운 정부에서 내근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젯밤 자신의 사퇴 이유를 설명하는 대국민 연설을 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일부 언론은 바이든은 이미 사퇴와 동시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고 풀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9시 11분간에 걸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며 자신이 나서서 민주당을 단결시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자신의 개인적 야망을 비롯해서 어떤 것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며 새로운 세대에 횃불을 넘기는 것이 국가 통합의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골든타임에 대국민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선 구도가 해리스 부통령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사퇴 설명이라기보다 고별 연설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직을 사퇴한 사흘 전 이미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고 평가했고 영국 BBC는 바이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갤럽이 지난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6%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첫 유세 대결을 펼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차분한 어조로 공화당이 다시 집권하면 국민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받는다며 지지를 호소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말을 쏟으며 해리스 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흑인 여대생 클럽 주최 행사에 참석해 핵심 지지층인 흑인 여성의 표심 공략에 나서 트럼프 캠프가 발표한 2기 국정 운영 청사진 프로젝트 2025를 비판했지만 트럼프 개인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을 어두운 과거로 돌리려는 계획이며 우리 자녀와 가족, 미래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극단주의자는 우리를 퇴보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대중 유세에 나서 지난 3년 반 동안 카밀라 해리스는 바이든의 재앙적인 정책 하나하나마다 추진력을 제공한 급진적 진보주의였다며 대통령을 맡는다면 우리를 파괴할 극단적 좌파 미치광이라고 비방했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이 진보 성향이 강한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로 출발, 검사장까지 역임한 데 대해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한 지방검사라며 좌파 이미지를 더 씌우려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의 건강 상태를 국민에게 숨기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며 해리스가 미국 정치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아직 지지 표명을 하지 않음에 따라 해리스 후보를 불신한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결국 오바마도 대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어제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른 민주당 원로들과는 달리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해리스로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바이든이 대선 후보 사퇴를 밝히자 민주당 지도자들이 뛰어난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찬사를 보냈지만 해리스의 이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의 소식통은 오바마가 바이든이 사퇴 성명에서 해리스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에 충격을 받았다며 오바마는 민주당 후보 교체를 원했지만 해리스가 아닌 다른 후보를 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단기 필마로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해리스 지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방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만간 해리스 출마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오바마가 해리스 진영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하기 위해 지지 발표를 늦춘다는 분석도 제기됐지만 무엇보다도 해리스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대의원 대다수가 해리스로 돌아섬에 따라서 결국 자의반 타의반 해리스 진영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과 해리스를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후보 사퇴와 거의 동시에 정치자금 곶감 열쇠를 해리스 부통령에게 넘기는 등 해리스가 지명될 수밖에 없도록 철저한 단도리를 함으로써 오바마의 손발을 묶는 등 정치 구단에 노련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미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미국 공군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어제 러시아의 폭격기 2대와 중국의 폭격기 2대가 미 알래스카주 방공식별구역을 침입, 이를 추적해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미국이나 카나다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며 이들의 활동이 위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 대응하기 위해 영공 바깥 지역에 설정하는 경계로 한 나라의 국토에 해당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러시아 항공기가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적은 있지만 중국 항공기와 함께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항공기는 지난 2월과 5월에도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지만 미국과 카나다 영공으로는 침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공군은 어제 러시아 동부와 알래스카 사이의 베링해에서 합동 순찰을 하면서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마켓인 H마트가 앞으로 우버이츠를 통해 미 전역의 고객들에게 문 앞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H마트는 혁신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우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역의 고객들은 우버이츠 앱을 통해 문 앞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우버 다이렉트를 활용해 웹사이트 온라인 주문에 대한 당일 배송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H마트는 우버이츠 입점을 기념해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제공합니다. 우버이츠 이용자들은 H마트 50 할인 코드를 사용해 $50 이상 주문 시 최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버원 회원은 $35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과 5%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H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은 우버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원활하고 편리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의 집 앞까지 간편하게 배송해 H마트에서의 쇼핑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3일 버라이어티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한 이벤트 백 투 호그와트가 올해 최초로 뉴욕에서 개최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밴더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팬들은 마술쇼를 관람하고 레고를 쌓고 인터랙티브 큐디치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뉴욕 해리포터 스토어의 무료 버터 맥주를 즐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9월 1일 오전 11시에는 라이브 카운트다운 행사가 있으며 무료 티켓을 지참한 자에 한해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백 투 호그와트를 기념하기 위해 8편의 해리포터 영화가 9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 세계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백 투 호그와트는 매년 9월 1일 유명 소설과 영화 해리포터 세계관 속의 학교 호그와트의 새학년이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는 해리포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 열기가 한 세대에 한 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뜨거웠지만 이제는 천천히 식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미국의 고용과 실업 지표가 평범한 수준으로 바뀌고 있고 고용 시장은 아직은 건강한 모습이지만 점차 어려움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실업률은 4.1%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하면 낮지만 지난해 초 3.4%보다는 높다고 지적했고 기존 직장인들은 이제 자진 퇴사하지 않고 대학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임금 상승률도 2022년 3월 연 5.9%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달엔 3.9%로 하락했지만 코로나19 이전 3%보다는 높으며 6월 일자리도 20만 6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실업률 증가 속에도 일자리도 늘고 임금 상승률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지만 이제는 예전의 고점에 비하면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낮아지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천천히 식어가고 있다며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서 해고가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통화 긴축을 선호했던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은 가능하면 다음 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며 비둘기파로 돌아섰습니다. 더들리 전 총재는 블룸버그 통신 기고를 통해 자신은 그동안 연준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편에 서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했으며 자신의 견해도 바뀌었다며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더들리 전 총재는 연준의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냉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 신호 중의 하나인 샴 법칙에 불이 들어오기 직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샴 법칙이란 실업률 3개월 평균이 직전 12개월 내 최저점보다도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더들리 전 총재는 실업률 평균이 높아지는 것을 경기 침체 신호로 파악한 것입니다. 현재 실업률 3개월 평균은 직전 12개월 내 최저점보다 0.44%포인트 상승한 상태여서 조만간 0.5%포인트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들리 전 총재는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며 지금 인하를 주저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매우 강하게 이달 금리 인하를 주문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카나다 서부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433건, 엘버타주에서 176건의 산불이 최근 발생한 가운데 송유관이 지나는 로키 산맥의 주요 도시까지 불길이 번져 소방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민들의 연간 헬스케어 비용은 1인당 12,500달러로 다른 선진국들의 6,650달러보다 2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45%는 의료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내일 개막되는 파리 하계 올림픽에 미국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형님의 딸이 트럼프와 소송전을 벌인 데 이어서 이번에는 형님의 아들이 자서전에서 삼촌 트럼프가 자신에게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두라고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군사위성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 5개와 중국 국적자 6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91개국으로 2024년 기준 한국 여권 파워가 공동 3위에 올랐고 195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싱가포르이 1위에 랭크됐습니다. 근육이 굳어지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셀린 디옹이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파리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돼 개막식에서 희귀병을 극복하고 컴백 공연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밤 10시쯤 뉴저지주 펠파크 그랜드 에비뉴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55세 한인 남성 신모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지난 16일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5시 46분, 해 지는 시각은 8시 17분입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